해병 사망 사건 지금 그 외압 조사해달라는 국회 국정조사청원이 열흘 만에 5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아, 진짜 역대급 속도 아닙니까? 저러면 네. 국회는 또 민주당 청원하고도 또 달라갖고 어려워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저거를 다뤄야 돼요. 5만 명 돌파했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 여러분 그 주말에 스트레이트 보셨는지 모르겠네. 나 충격 먹었네. 스트레이트 보면 그냥 범인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경로했다고 하죠. 크게 화를 내면서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은 대한민국에 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그런 일로.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12구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까지 어떤 일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굉장히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저 수사 진행 경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이제 그거였었잖아요. 안보실의 국방보좌관이 윤석열한테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전화 딱 걸어가지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일이 일이라면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이 군 생활을 안 해봤다는 걸 너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의 지휘 체계에서 지휘 책임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그냥 가장 상급 그 지휘관이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부대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폭행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린 거야. 그러면은 중대장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때린 거야. 그러면은 그 위에 대대장 선에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심각하게 다쳤는데 장애를 입을 정도로 다쳤어. 그러면 그 위에 부대장이 책임을 지고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단장이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으로 지휘 체계가 작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는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중대장이 심판 본 것도 아니잖아요. 중대장 퇴근하고 집에 가 있는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건인데 왜 중대장을 처벌을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군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휘 책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있지만 그 윤석열이 이런 일로라는 저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12구 참사라든가 오성 지하차도라든가 이게 윤석열이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이렇게 초파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확 눌러서 죽여버리는 윤석열에게 국민은 그냥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나 159명이나 윤석열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 대충격 받았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구나라고 하는 건데 하나씩 더 풀어봅시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각종 루트를 통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한테 외압을 행사하는 거죠. 윤석열이 먼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찰이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야 이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같은 소리 하니까 이제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해병대 또 다른 대령, 해병대 사령부 정책실장, 해병대 사령관, 심지어 국방부 관련한 무슨 뭐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한테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압력을 넣었던 거고요. 결과는 사단장 과실치사, 여단장 과실치사는 썩 빠지고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로 심지어 하급 간부 4명도 빠졌어. 지금 경찰로 이첩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대대장 2명만 책임지라는 거예요. 총 8명 중에 2명만 처벌을 받게 되는. 근데 해병 1사단장에 관련해서는 보도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 대민 지원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안전 이야기를 안 해요. 공부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으로 통일한다는데 이런 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저번에 회의한 내용 같은 걸 보니까
해병대 무슨 포병대대 그 사단 밑에 그러면서 막 경쟁시키고 막 질책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잘 보이려고 설선소문할 수밖에 막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해병 1사단장이 얼만큼 그게 책임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느낌적으로만 알지. 예. 근데 결국 8명 중에 최소한 해병 1사단장을 뺐어. 근데 우리 함정 의혹 제기가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거 한 진짜 한 몇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 이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다고. 근데 이종섭이는 국방부 장관이 됐고 임성근이는 해병 1사단장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실에 안보실에서 이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저 임성근이를 뺐어요. 그럼 누구나 의혹 제기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윤석열하고 또 인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포항에서 이게 주차장 이렇게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물 배수 작업하고 그 후반 처리 작업할 때 그 윤석열이 포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포항을 방문한다고 해서 저 임성근 사단장이 그 당시에도 그 부대 사단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윤석열이 엄청 그러니까 감동. 만족했다는 겁니다. 장갑차 처음 본 어린이가 네, 완전히 그래서 뿅 갔네. 윤석열이 임성근 눈도장을 찍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별 2개에서 별 3개로 진급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회 때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못 오니까 그림을 만들려고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라는 걸 어떤 그림을 만들려고 무리하다가 사고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나는 이제 행사에서 한두 번 본 관계로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지만 지금 대통령실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더 큰 힘을 행사했던 거는 김태효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무슨 그때 뭐 잘 보였다 이런 거는 이제 첨가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인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김태효가 윤석열의 외교 정책을 전반을 주무르고 있다. 더군다나 아크로비스타 같은 주민이었고 지금 친일하게 되는 과정, 친미만 하게 되는 과정에도 김태효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블랙핑크 사건 이럴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김태효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40년 지기가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함정 의혹 제기는 그거였어. 일본의 대선 작업을 받게 된 게 김태효를 통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김태효는 윤석열 입장에서 언터처블인 거죠.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수사 결과에 해병대 1사단장이 들어가 있다는 소문을 입수했건 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 보자고 했다가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이 거부하니까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윤석열이 입을 빌어갖고 이걸로 사단장 처벌하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냐 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국정농단급 사건이 하나 둘씩 터지고 있는 거죠. 어떤 권력을 누군가가 독점을 해. 그게 농단이에요. 이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무슨 사건마다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수사 결과는 계급이나 그 사회적 위치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진실 그대로가 중요하니까. 설사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보다 더 센 사람 또는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 김병주 의원이 그거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해병대 수사에 대통령실보다 더 윗선 외압 있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누구나 다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8월 14일 날인가. 근데 실제로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윤석열 입에서 저 말 나오니까 완전히 후다닥 다 뒤집어진 거죠. 그나저나 진짜 윤석열은 김태효한테 무슨 약점을 잡혔냐. 이것도 의문사항 중에 하나고 윤석열 끌려 내려온 뒤에는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분명히 저거를 국방부 장관한테만 저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검찰 시절부터 저렇게 했을 거고 전 막무가내로 너 그거 못해? 조인트 까고 그런 모습이 여기서 여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본인이 경로하면 밑에 애들 사색이 돼가지고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 그런 삶을 십수년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정치에 투신하겠다 이제 선언하고 나서 공식 후보가 되기까지의 한 50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소문으로 도는 이야기로는 본격적인 캠프를 차렸고 뭐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스텝이 차려졌고 그 사람들이 매일 전국 그 단위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치 쪽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대선 캠프를 하나 꾸리면 하루에 1억이 깨진다. 아껴 써도 하루에 1억씩 깨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펀딩을 하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그 세밀하게 스케줄을 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윤석열 캠프는 그렇게 조직적이거나 치밀해 보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재산상 신고로는 그 김건희의 통장은 1원 한 푼도 줄어든 게 없는데 그러면은 공식 캠프가 꾸려지고 펀딩을 시작하기까지 걸렸던 수십억의 자금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의심을 했잖아요. 네. 이게 특수활동비를 꽁쳐놨었던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데서 자금이 들어온 건가? 그때 이제 러시안 캐시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했다가 맞아. 그렇죠. 이게 취소하고 그냥 계속 눌러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번에 왜 북한에서 16명 살인하고 내려왔다는 북한의 어민 이들 북송했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갖고도 당시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요 윤석열의 캐릭터인데 채널A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단적인 예로 그거 있잖아요. 한동훈 감찰을 보고 가자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윤석열이 발 올리고 쇼하지 말라고 했다는 바로 저 사건. 그거 똑같잖아. 사단장 이걸로 처벌하면은 누가 사단장 하냐? 똑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내 주위나 가까운 내가 지켜야 될 놈들은 법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짜 무서운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이 수천 명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특검으로. 민주당도 지금 특검 생각을 하고 있던데 수사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찰로 이첩돼봐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이 특검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외압까지 포함되죠.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특검을 주구장창 외쳐서 국회 그렇죠. 통과시켜야죠. 이번에 해병대 그 전우분들 나와가지고 외압 행사하지 말라고 기자회 간 거 보셨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의 동기들이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다 사회에서 다른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예. 이번 사고를 보면서 다시 그 옷을 꺼내 입고 나와서 지금 성명 발표를 하는 예. 거잖아요. 자, 이 사건은 왜 민간으로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예람 중사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예람 중사의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너무 안타깝다. 군대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국가폭력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해서 혼인신고 한 날 저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엄청 충격을 줬었죠.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민간이 수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처벌 작업한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 그걸 엎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패턴이 똑같은 것 같아. 이번에 서희초등학교 교사 돌아가신 거 있잖아요. 요게 점점 가더니 이제 집회 참가 시 파면 해임도 가능하다 식으로 이제 탄압 모드로 간다. 얘네는 그냥 말은 그렇게 해. 진상규명하겠다, 교권 강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탄압을 해. 그 다 똑같아.
그렇게 자유를 외치던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자유를 외치는 건지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회에 참가하면 무조건 파면하고 해임하겠다? 근데 저 서희철 교사 49제 추모식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파면한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학교 안 나가고 저기 강의 안 하고 수업 안 하고 나간다 뭐 이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그 자기 연가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가 내면 되죠. 뭐 오후 잠깐 그 오전 잠깐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저 서희철 교사 사망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저기에 그 갑질 의혹이 있는 엄마는 현직 경찰, 심지어 포렌식 하는 경찰. 네. 그 경찰에서 뭐 별 이상 없다고 수사 그냥 종결시켜버린. 남편은 경찰 출신 현재 검찰 수사관이라는 소리가 바다예요. 와, 나 님이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